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장외시장에서 200만 원이 넘는 초고가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판매를 시작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가 2달 연속 소형 SUV 부문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의 상당수가 중도 해지 시 원금을 환급받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5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00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3% 상승한 2001.3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현지 시각으로 2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오르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은 15년 만에 5,000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0.86% 상승한 18,288.63포인트,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S&P 500은 0.61% 오른 2,117.39포인트,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은 0.90% 상승한 5,008.1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5,000선 고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이 5,000 이상으로 마감한 것은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9일과 10일 두 차례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1,86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2,388억 원, 개인은 2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운송장비, 의류정밀, 철강금속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건설, 섬유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SK텔레콤, KB금융 등은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제1기획이 자사주 매입 후 또 삼성전자에 매각될지 관심이 쏠렸다고요? 제1기획이 1년여 만에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키로 하면서 향후 삼성전자에 자사주를 매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1기획은 지난 2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주주보상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 690만 주를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취득기간은 6월 2일까지이며 취득 규모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총 1,520억 원에 달합니다. 전날 발표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에 힘입어 제1기획은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대비 2.5% 오른 22,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회재 대신증권연구원은 제1기획이 지난 1998년 상장 이후 배당 및 자사주 취득으로 일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자사주 취득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의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TV 광고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1기획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다시 삼성전자로 되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1기획은 지난해 11월 말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1,150만 주를 삼성전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1기획이 보유한 자사주는 686만 2,500주로 줄었고 삼성전자가 소유한 제1기획 주식 수는 1,449만 8,725주로 늘어나면서 제1기획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과의 지분율 격차를 바짝 좁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제1기획의 지분 12.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제1기획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제1기획의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제1기획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제1기획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가 지분 매각의 명분도 갖추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장외 시장에서 200만 원이 넘는 초고가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상장 이전의 종목들이 거래되는 장외 시장에 200만 원이 넘는 초고가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인 W게임즈는 235만 원, 미디어 플랫폼 업체인 옐로모바일도 215만 원에 달합니다. 이같이 장외 시장이 불붙은 배경에는 기업 공개에 대한 시장 기대감과 저금리 기조 등 장외 시장을 둘러싼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부가 IPO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관심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삼성 SDS가 상장을 하면서 크게 시세 차익을 얻은 투자가들이 미리 상장을 앞둔 장외 종목들을 선매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성 SDS 경우 장외에서 최저 2만 원대에서 거래되었고 평균 한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다가 상장 뒤에 42만 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슈퍼리치들 사이에서 장외 거래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이고 부동산 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자금이 되시는 분들도 스테이크식으로 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장외 쪽으로 돌려서 많이들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모주 시장도 좀 좋았고 하다 보니까 킹크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장외 시장 황제주의 적정 가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비상장 주식인데다 구체적인 기업 분석 없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가치평가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 제2의 삼성 SDS를 사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지난 2월 내수시장에서 지난해 2월보다 20% 가까운 실적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초 출시한 소형 SUV 티볼리의 판매 실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달 월간 판매량에서 동급 차종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출시 한 달 반 만에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하는 모습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판매를 시작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가 출시 한 달 반여 만에 소형 SUV 시장에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티볼리의 지난달 판매량은 2,898대로 국내 판매 중인 소형 SUV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준중형급 SUV인 현대차의 투싼과 기아차의 스포티지 R보다도 많이 팔렸고 국산 전체 차종 가운데서도 베스트셀링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는 누적 판매 계약도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출시 후 매일 200대에서 300대가 팔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월 평균 1,500여 대가 팔리며 소형 SUV 돌풍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르노 삼성의 QM3를 넘어서는 성적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티볼리는 가솔린 모델로 오는 6월에는 디젤 모델이 추가될 계획이어서 판매량은 또 한 번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 티볼리 고객층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로 20대, 30대 젊은 층이시고요. 가족 단위로 오셔서 세컨차로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문이 많다 보니 납기는 사양에 따라서 50일 내지 60일이 걸립니다. 티볼리의 인기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쌍용차에 따르면 구매층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최저 1,6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티볼리는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차 중인 르노 삼성의 QM3나 한국 GM의 트랙스를 압도했습니다. 기본형의 경우 트랙스보다는 300만 원, QM3보다는 600만 원 저렴합니다. 지난해 말 월 판매 3,000대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던 QM3는 지난달 567대 팔리는 데 그쳤고 한국 GM의 트랙스도 765대로 티볼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티볼리는 이번 달부터 유럽과 중국 등으로 선적을 시작해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티볼리의 수출이 시작되면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떨어진 쌍용차의 해외 시장 판매량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 상당수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 원금을 환급받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10년 만기 일부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넘어서려면 평균 5.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6년 가까이 꼬박 납입해야 중도 해지할 때 겨우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가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7개 생명보험사의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8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뉴행복플러스 저축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처럼 저축보험 상품의 환급률이 낮은 것은 보험사들이 관리비용으로 떼가는 사업비와 중도해지 수수료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보험사에 따라 최저 7.9%에서 최고 10.5%에 달했습니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는 1년이 지났을 때 최대 9.5% 수준이었지만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졌습니다. 컨슈머 리서치는 저축성 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로 봄 이사철 전세난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곳에서 총 8,714가구입니다. 지난달 입주 물량인 22,299가구와 비교해 11,585가구가 줄었고 지난해 3월 13,920가구에 비해서는 5,206가구가 적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에서만 총 2곳, 497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8,250가구에 비해서는 7,753가구 줄어든 물량입니다. 지방은 총 13곳, 8,217가구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부산이 3곳, 1,384가구로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 경남 1곳, 1,308가구, 울산 1곳, 1,112가구 등의 순입니다. 지난달 12,049가구에 비해서는 3,832가구 줄었습니다. 부동산 서브 관계자는 기존 3월 입주 예정 단지 중 2월로 입주를 앞당긴 단지들이 있어 3월 입주 물량이 2월 대비 크게 줄었다며 봄 이사철에 전세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루커를 잡기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중국 최대의 온라인 금융결제 서비스 업체인 알리페이와 손잡고 이달 안에 서울 명동과 동대문 상가 등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 알리페이 앱을 설치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하나은행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식당, 상점, 성형외과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은행도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제주도의 전 영업점에서 올해 안에 사후 면세점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내 국민은행 지점으로 오면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중국인 VIP 고객을 상대로 한국 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카드 소유자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고 한국 입국 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돼 지난해 3월 출시 후 가입자가 2,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유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겨냥한 은행들의 마케팅과 영업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속되는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최근 아파트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치솟는 전세가에 임차인들은 떠밀리듯 월세 시장으로 편입되고 임대인들 역시 저금리 여파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월세 전환의 문제점을 건설부동산부 권경원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월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건수는 총 5,25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18,254건 중 28.8%에 달합니다. 특히 월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2월의 경우 15.9%에 불과했던 월세 거래는 2013년 19.4%, 2014년 25.3%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월세 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50% 이상이던 전세 가구의 비중이 지난 2012년 49.5%로 떨어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월세 가구는 지난해 55%로 역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월세 아파트 비중이 30%에 육박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동안 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주로 수도권 외 지방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였습니다.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전세 거래가 중심이던 서울 아파트까지 월세 비중이 30%에 달한다는 것은 주거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세입자들의 월세살이가 결국 주거 불안정성을 더 높인다는 것 무엇 때문인가요? 그동안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전 단계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가능한 이유는 전세살이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세는 매달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지난 2013년 서울 시내 7,500가구를 조사한 결과 1억 6,156만 원 전세를 순수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월 주거비는 43만 원에서 103만 7천 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세 월세 전환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서 세입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지난해 도입했지만 전세난이 심한 서울 도심엔 높은 택지비로 인해 들어서기 힘들다는 점과 100만 원이 넘는 높은 임대료가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권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가 디플레 압박에서 벗어나는 청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CNN 머니는 불과 3개월여 사이 중국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디플레 중압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해 전문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지난 7년간
모두 10조 달러를 시장에 푼 것이 효과를 나타낼 조짐이 보인다며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도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핌코의 마이클 알포트 머니 매니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미국과 일본 및 독일에서도 임금 상승 조짐이 보인다며 모든 주요 중앙은행이 성장 촉진과 인플레 제고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물가는 미미하게나마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CNN 머니는 그간은 저유가 탓인 이른바 좋은 디플레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서서히 나쁜 디플레 우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UBS의 타오왕은 중국도 디플레 우려가 심화하면서 3개월 만에 금리를 또다시 전격 인하했다면서 최근 몇 주 사이 디플레를 더 걱정하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이 알뜰폰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선임 부사장은 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에서 그럴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를 갖춘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망을 임대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가상망 운영자 방식으로 구글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보도는 올해 초부터 나왔으나 구글이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피차이는 앞으로 몇 달 이후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글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존 이통 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한 새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글이 갖추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구글이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스마트폰 등 넥서스 기기들을 생산한다고 해서 삼성이나 HTC 같은 제조사들의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피차이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5 세계 부호 리스트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자산은 작년 대비 32억 달러 증가한 792억 달러, 한화로 약 87조 2,20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해 11월에 15억 달러어치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자신이 만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고도 세계 최고 갑부를 지켰습니다. 게이츠는 최근 21년 동안 15번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2위를 고수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자라 등을 소유한 인디텍스의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3인 워렌 버핏과 순위가 뒤바뀌면서 4위로 밀렸습니다. 한국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보다 8계단 낮아져 110위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억만장자 리스트에는 전년 대비 152명이 늘어 사상 최다인 1,82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290명 중에는 중국인이 71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지금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누는 곧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서해안은 저녁에 그치겠지만 그 밖에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치겠습니다. 봄비는 5mm 내외가 예상되고요. 봄눈은 강원 영서 북부와 강원 산간 지방이 2에서 7cm로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도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눈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서해안 지방으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되겠고 동쪽 지방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 서울,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맑겠고요. 한낮에 강릉 영상 5도, 울진 영상 7도 예상됩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꽃샘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동해상으로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 그 밖 해상에서도 최고 4m로 전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목요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보름날 대체로 맑은 하늘에 달 구경하기 좋겠지만 쌀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위 대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